사재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가지고 8%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악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살아생전 이런 모습을 198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달러 가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사재기를 시작했었습니다. 뉴스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재기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천 불 이상 오르기 전에 구매를 서둘렀고요. 자동차 외에도 전반적으로 구매 상승세가 광범위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판매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재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해당 재화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예상이 되거나 두 번째로 가까운 미래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더 많은 비용의 지출이 예상이 될 때 사재기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미국은 두 가지 상황 모두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때문에 사람들은 달러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가지고 8%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악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을 할지에 대한 의문을 시장이 미국 달러에게 던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미국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면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화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살아생전 이런 모습을 198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미국 달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를 올려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만 본 거지 설마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아르헨티나처럼 미국 역시 거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신뢰 하락은 부채 상환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달러 가치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의 투자 전략가 야데니 리서치 대표인 에드 야데니라는 사람은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최근 달러의 약세는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말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전격 유예한 결정적 배경으로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 달리 말하면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인 거죠. 시장에서는 채권 작용단이 돌아왔다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 작용단이란 말은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화재나 도난에 대비해서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한 민간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서 채권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투자자를 채권 작용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작용단이라는 말을 앞서 얘기했던 야데니가 1983년에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가지고 세수를 국내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해결을 해보고자 했는데 실제로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겠죠. 생각보다 많이 오르니까, 더 오르면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뜨겁네 하면서 쫄아가지고 한 발 물러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에드 야데니 대표하고 화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AI로 구성한 건데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연 4.5%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올해 미국채 금리가 연 4.2에서 4.7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연 4% 미만에서 4.5%대로 금리가 급등한 것이죠. 채권자경단이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채권자경단은 정확히 누군가요? 모든 채권 투자자가 곧 채권자경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정부든 말이죠. 최근 워런 버핏도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 대신 단기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장기 국채를 불신하는 채권자경단 같은 행동이죠.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달러 자산이 동결될까봐 두려워하는 나라도 채권자경단이 될 수 있겠군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중국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할 유인이 있지만 급히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서히 줄이는 중일 겁니다. 미국 국채는 아직 안전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최근 달러 약세는 미국이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유로화와 엔화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 국채값 급락 과정에서 채권 투매자들이 우려한 건 뭡니까? 관세는 적어도 몇 달간 물가를 자극할 겁니다. 즉 채권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초점을 두고 채권을 던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체감할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고 성장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세는 곧 세금이고 세금은 경제를 둔화시킵니다. 단기적인 물가 상승 이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시장 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연 1%포인트나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로선 정책이 원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죠. 에드 야데니는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서치 회사의 대표입니다. 미국 코넬대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1983년 7월에 머니 앤 비즈니스 얼러트라는 주간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 보고서에 재정통화당국이 경제를 규제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들이 대신한다면서 경제는 시장의 자경단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썼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채권 시장이 좌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미국의 채권 가격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고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달리 말하면은 채권의 금리는 폭등을 할 수 있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채권 자경단이 되어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당시에 트럼프가 미국, 일본 고위급 무역 협상에 직접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달기 위한 쟁점으로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좋은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길 바란다면서 말이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고 왜 굳이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코인 만들다니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면은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에서 코인이 활성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본들이 계속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미국은 요걸 기회 삼아가지고 시장이 커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통제권만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면은 달러 패권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어떻게 이용해서 요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 위주로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테더라는 회사가
홍콩하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시장에 판도를 뒤흔들 지니어스 법이란 걸 발의를 했고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100억 달러 이상은 연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준비금으로는 달러와 국채를 발행량만큼 1대1로 보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국채 수요가 빠지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국채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SDT보다 상대적으로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USDC의 점유율은 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가족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 USD1을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정부 차원에서 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은 금본위제에서 석유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 페트로달러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오직 달러를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달러의 수요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지난번 임기 때는 트럼프 1기 때 코인이 사기라고 했던 그 트럼프가 지금은 왜 이렇게 코인을 찬양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지만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달러 제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일 겁니다. 37조 달러의 미국 정부 재정 적자에 매년 2조 달러씩 늘어나는 적자, 또 1조 달러 이상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그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미친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런 것 또한 구조적으로 달러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트럼프의 계획대로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 전쟁 속에서 진짜 금값이 되었죠. 미국하고 중국 간에 관세 부과 맞대응 기조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금값 상승의 요인이고, 당연히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은 일반적으로 달러화 표시되는 금이 오르게 되겠죠. 심지어 전에 달러가 강세일 때도 금이 올랐었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달러 약세는 사실 금값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하고 6개국의 통화와 비교를 한 것이지 금과 비교한 게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지표는 될 수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는 다른 나라의 6개국의 통화하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댓글로 달러 강세인데 어떻게 금이 오르냐면서 달린 댓글도 생각이 나긴 하네요. 지구상에서 금이 존재하는 한 미국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또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워넣고 있을까요? 국가는, 정부는 불태환 화폐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통화의 신뢰도의 상황에 따라 폭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예외 없는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래서 귀금속과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화의 가치는 달러의 보유량과 교환 능력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곳간이 비게 되고 대기업이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원화는 그 자체가 개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금속과 함께 향후 소비를 위해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